전쟁이나 총 때문이 아닙니다. 스페인 출신 가톨릭 사제가 울렸던 종소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아닙니다. 종이 울린다 할 때 그 종소리입니다. 95%. 1769년 캘리포니아 원주민의 인구는 31만 명. 1900년 1만 6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20년 만에 95%가 사라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 21곳의 아름다운 미션이 자리합니다. 그 미션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신부님과 원주민의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미국 산책 샌디에고 사부에서는 포인트 로마라는 바닷가부터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샌디에고만 서쪽으로 길게 뻗은 반도, 유럽 탐험가가 캘리포니아에 처음으로 닻을 내린 자리에서 출발해 등대가 있는 국립공원과 영화 탑건 촬영지, 한국전 창전용사가 잠든 언덕을 지나 군부대가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해군 훈련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미션의 안뜰을 천천히 산책하겠습니다. 발견이라고 불렀다. 당신이라면 이 배에 오르겠습니까? 살아 돌아오면 땅이 생기고 부귀와 영화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죽으면 이름도 기록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땅 한 평 없이 소작농으로 늙어 죽는 삶, 그 끝이 빤히 보이는 삶. 유럽의 대항해 시대, 더 나은 내일을 꿈꾼 사람들은 그래서 배에 올랐습니다. 돈을 댄 건 육지의 자본가였고 배에 오른 건 가진 것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죄수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콜럼버스 시대부터 징기선이 바다를 가르기까지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항해라는 도박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542년 6월 27일 세 척의 배가 멕시코 나비다드 항을 떠납니다. 산살바도르, 라 빅토리아, 산 미겔호, 노예를 포함해 배 세 척에 약 200명이 나눠 탔습니다. 스페인 국왕의 명을 받들어 멕시코 북쪽 태평양 해안을 탐사하고 아시아로 이어지는 향신료 무역로를 열고 신화 속 황금의 섬 캘리포니아를 찾아내는 것. 북쪽으로 오르는 백길은 험했습니다. 식량은 줄고 물은 썩어갔고 맞바람이 불면 며칠씩 멈춰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본 항해 일지조차 남아있지 않아 상당 부분은 살아 돌아온 자들의 증언으로 짜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며 오늘날 크루즈선으로 이틀이면 갈 거리를 93일 동안 항해한 끝에 마침내 세 척의 배는 샌디에고만의 닻을 내립니다. 그 시각 언덕 위에는 사람들이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쿠메야이, 샌디에고의 바다와 섬, 산과 사막을 1만 2천 년 동안 오가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하실로윅이라 불렀고 갈대를 엮어 만든 배를 하콰이오라 했습니다. 쿠메야이는 그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검고 거대한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에 떠있는 검은 집. 그것이 만안에 멈춰 서더니 옆구리에서 작은 배가 내려졌습니다. 작은 배가 노를 저어 가까이 다가오자 물가에 모여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풀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끝까지 남은 건 세 사람뿐. 배에서 내린 자들이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구슬, 옷감, 태어나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풀숲 어딘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원들이 그물을 들고 해안으로 내려가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왔고 세 사람이 다쳤습니다. 기록에 즉각적인 보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도 접촉은 이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내륙에 사는 부족으로부터 수염을 기르고 빛나는 옷을 입고 무기를 든 자들이 짐승을 타고 다니며 사람을 해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풀숲에 숨었던 것입니다. 원주민은 신비로운 선물 뒤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고 스페인 탐험대는 그물을 치다 원주민이 쏜 화살에 맞았던 날로 기록됩니다. 샌디에고라는 이름의 시작. 가브리오는 이 만을 산미겔이라 이름 붙였는데 도착한 날이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 전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샌디에고라는 이름은 그로부터 60년 뒤
세바스티안 비스카이노가 성 디에고 데 알칼라의 이름을 따 고쳐 불렀고 샌디에고 이름이 오늘날 캘리포니아 제2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카브리오는 다시 북쪽으로 항해를 이어갔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LA 앞바다 채널 제도의 어느 섬에서 부상을 입었고 상처가 덧나 1543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리였는지 팔이었는지는 기록마다 엇갈리고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황금도, 항로도, 약속받은 자기도 손에 넣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첫 만남은 곧바로 재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쿠메야의 사람들은 작은 무리로 흩어져 살았고 계절을 따라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으니 전염병이 번질 자리도 없었습니다. 배 세 척은 떠났고 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160년 후인 1769년 이번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군인과 수도사, 선원과 목수, 장인과 농부, 노새몰이꾼과 원주민 노예까지 영구 정착을 위해 움직인 원정대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세 척의 배가 출항했고 두 갈래의 원정대가 육로로 북상했습니다. 5갈래, 300명이 넘는 규모. 그러나 샌디에고에 닿은 이들은 126명뿐이었습니다. 배 한 척은 실종됐고 또 한 척은 선원 대부분이 괴열병으로 죽어 건강한 사람이 몇 남지 않았습니다. 첫 미션이 세워진 프리시디오 힐의 캠프는 정착지가 아니라 병원에 가까웠습니다. 쿠메야이에게 닥친 재앙의 시작. 1769년 그 이야기는 오늘의 마지막 방문지 샌디에고 미션에서 이어집니다. 등대지기의 고단한 밤 카브리오 내셔널 모뉴먼트 해발 130m 뒤로는 태평양 앞으로는 샌디에고만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동쪽으로는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 남쪽 멀리로는 코로나도 다리 그 사이로 거대한 활주로가 뻗어 있고 그 옆에는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 언덕에 올라서면 왜 이곳이 미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가 되었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전망대 끝에는 조각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높이 4.3m. 훗날 캘리포니아 최초의 발견자로 기념된 사람. 고향으로 끝내 돌아가지 못한 채 LA 앞바다 채널 제도 어딘가에 뼈를 묻은 포르투갈 출신 탐험가 후안 카브리오입니다. 1939년 포르투갈 정부가 이 조각상을 만들어 미국에 선물했습니다. 원래는 샌프란시스코 박람회장에 세울 계획이었지만 결국 카브리오가 처음 닻을 내렸다고 전해지는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물은 라임스톤이라 드센 태평양 바다바람과 소금기를 견디지 못하고 부스러졌습니다. 그래서 1988년 더 단단한 돌로 다시 만들어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오리지널이 아닌 복제품인 셈입니다.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1542년의 한순간이 작은 공간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카브리오의 배가 만으로 들어오고 언덕 위에서 원주민들이 그 배를 내려다보는 장면, 항해 기록과 옛 지도,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한 그 첫 만남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조명마저 차분한 전시실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들어선다면 이 차분함이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엔 등대 이야기입니다. 1855년에 불을 밝힌 샌디에고 최초의 등대, 포인트 로마 등대입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언덕길을 조금만 오르면 나타납니다. 겉보기엔 그림 같은 등대입니다. 그러나 등대가 가장 필요했던 안개 낀 밤에 이 등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불빛은 안개 아래가 아니라 안개 위를 비췄고 정작 바다 위의 선원들은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개 낀 밤이면 등대지기는 총을 들었습니다. 허공에 총을 쏘아 빛이 닿지 않는 바다에 소리라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빛 대신 총소리로 배를 부르던 등대지기의 고단한 밤. 1891년이 되어서야 해안 바로 옆 낮은 자리에 새 등대가 세워졌고 옛 등대는 불을 껐습니다. 잘못 지어진 그 등대는 오늘날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등대지기 가족이 살던 공간이 재현되어 있고 볼록 렌즈와 프리즘을 겹겹이 쌓아 빛을 멀리 보내던 오리지널 프레넬 렌즈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술로 만든 그 렌즈는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정교합니다. 영화의 절벽, 바다의 속살. 영화 탑건은 도심에서만 촬영된 게 아닙니다. 언덕 아래 새 등대. 그 자리에서 1986년 영화 탑건의 한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해안가의 등대와 그 옆 빨간 지붕의 건물. 매버릭이 오토바이를 타고 상관 바이퍼를 찾아가던 장면. 그 집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미 해양경비대가 관리하는 연방시설이라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로 바닥의 경계선 너머로는 한 발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옛 등대 옆 전망대에서 그 붉은 지붕을 멀리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해변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 세운 콘크리트 벙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2월부터 이른 봄까지 카브리오 국립공원을 찾는다면 고배율 망원경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천적 없는 안전한 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내려가는 회색 고래떼가 바로 이 앞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이 언덕은 샌디에고 최고의 고래 전망대가 됩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이 지역 특유의 해안 침식 지형이 펼쳐집니다. 썰물 때면 갯바위 웅덩이가 드러나고 그 안에 불가사리와 말미잘, 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립공원 레인저와 자원봉사자들은 이 타이드 풀이야말로 바다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자리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다만 물때가 맞아야 합니다. 가을과 겨울, 낮은 썰물이 공원 개방 시간과 겹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한국의 갯벌이 떠올랐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이 있고 물때가 맞으면 바다가 갈라져 섬까지 걸어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진도 같은 곳에서는 갯벌과 바위 틈에서 조개와 전복을 원 없이 줍는다고. 그들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이 작은 자부심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포인트 로마는 샌디에고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입니다. 단체 관광버스도 흔한 맛집도 없는 도심 속 오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카브리오가 처음 닫혀 내린 바다, 너무 높아 실패한 등대, 빛 대신 총을 들어야 했던 등대지기, 겨울바다를 건너가는 고래떼, 그리고 영화 속 그 절벽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샌디에고를 산책한다면 딱 2시간. 2시간이면 이 언덕을 충분히 걸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꽃을. 카브리오 국립기념지로 가는 길은 양옆으로 푸른 잔디 능선이 펼쳐집니다. 공원처럼 보이지만 가만 보면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포트 로즈크랜스 국립묘지입니다. 1882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한 무대로 조성되었고 1934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묘지 가운데 하나로 12만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묘역은 샌디에고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능선에 자리합니다. 샌디에고만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 코로나도 다리, 핵추진 항모와 잠수함, 그리고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쉼없이 뜨고 내리는 광경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군인이라면 가장 묻히고 싶어 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명당, 그 말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이곳의 역사는 1846년 미국 멕시코 전쟁의 샌파스쿠알 전투에서 순직한 병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5년 샌디에고 항에서 일어난 USS 베닝턴호 폭발 사고의 희생 장병들, 그리고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까지 시대마다 다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이 능선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곳의 비석은 장군이든 사병이든 예외 없이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순백의 대리석 묘비 사이를 걷다 보면 한국전쟁, 코리안 워, 이 새겨진 묘비를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한국전쟁 당시 약 570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서 복무했고 그 가운데 36,913명이 전사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한국에서 9,700km 떨어진 이 언덕에 잠들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무사히 돌아왔으나 1951년 한국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짐작되는 비석 앞에 발걸음이 멈춥니다. 이곳에 올 때면 언덕 아래 마켓에서 꽃을 삽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 용사의 비석 앞에 한 송이씩 내려놓습니다.
몇 해 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병이 다가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고 고마운 마음에 두는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친한 선배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한국전 참전 모자를 쓴 노병을 보더니 말없이 그 식사비를 대신 계산하던 모습. 미국에 사는 교민들 그리고 이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해온 일입니다. 비석 앞에 꽃 한 송이를 놓는 일, 노병의 밥값을 조용히 치르는 일,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작은 인사일 뿐입니다. 그러니 카브리오로 가는 길에 잠시 핸들을 꺾어 이 비석들 사이를 걸어보시기를. 70년 전 이름조차 낯선 나라를 위해 태평양을 건너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언덕을 찾아 인사를 건네는 일쯤은 여행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텅 빈 훈련소. 이곳은 200만 명이 넘는 신병이 거쳐간 자리입니다. 우리로 치면 논산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의 해군 신병 훈련소. 그리고 영화 탑건의 무대였습니다. 강의실 장면, 매버릭과 찰리의 추격 장면, 매버릭이 건물을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모두 이 일대에서 촬영됐습니다. 지금 이 기지의 이름은 리버티 스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군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이 거대한 기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1993년 미국 국방부의 기지 통폐합 결정에 따라 신병 훈련 기능은 일리노이주로 옮겨갔고 1997년 4월 30일 기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74년 동안 200만 명이 거쳐간 자리가 통째로 비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샌디에고만의 해안 습지였습니다. 1923년 해군이 그 습지를 매립해 훈련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이 사라진 자리에 군이 들어왔고 이제 군이 떠난 자리에 시민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비어버린 군 기지는 대개 개발업자에게 넘어가 콘도와 쇼핑몰, 골프장이 됩니다. 그러나 샌디에고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샌디에고시는 소유권을 팔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토리 파인스 골프 코스와 같은 원칙입니다. 개발업자의 난개발을 막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건축가와 예술가, 군 장성과 교육자로 이루어진 시민위원회가 여러 달의 토론 끝에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스페인 양식의 옛 건물을 부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을 시민의 시간으로 다시 채운다. 이 건물들을 설계한 사람은 프랭크 월터 스티븐슨입니다. 1923년 그가 택한 양식은 스페인 식민지 부흥 양식, 붉은 기와지붕, 석회벽, 아치형 회랑, 군 기지로서는 이례적으로 아름다운 설계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신병들에게 환영받는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진심이 담긴 설계였습니다. 평면은 보자르 양식의 십자형 축을 따라 대칭을 이룬 안뜰이 반복됩니다.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갈 때 주차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아치 회랑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아치가 시선을 모으고 회랑이 걸음을 이끌고 안뜰이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걷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느긋하게 걷게 됩니다. 탑건 제작진이 이 자리를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건축의 언어는 리버티 스테이션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 만날 샌디에고의 상징 발보아 파크. 리버티 스테이션과 발보아 파크를 산책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태양처럼 따뜻한 환대의 경험을, 그래서 이 두 곳은 다른 듯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리버티 스테이션 산책. 샌디에고를 찾을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이곳에 들릅니다. 누군가 샌디에고에 간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여기 한 곳만은 꼭 걸어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 답이 한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빈 막사에는 번호만 남았습니다. 그 번호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봅니다. 가장 먼저 닿는 곳은 신병들이 줄을 서서 끼니를 때우던 거대한 식당 메스 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 이 훈련소는 자급자족의 공간이었고 수만 명을 먹이려고 기지 안에서 직접 식재료를 길렀습니다. 그 식당 자리에 지금은 스톤 브루잉의 비어가든이 들어서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미국 수제 맥주의 수도로 불리게 된 데 가장 큰 몫을 한 수제 맥주 양조장입니다. 1,500평이 넘는 공간에 800명이 동시에 맥주잔을 들 수 있는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입니다. 음식값도 합리적이고 맛볼 수 있는 맥주의 종류가 상상을 넘어섭니다. 바로 옆 군 매점이 있던 자리에는 퍼블릭 마켓이 들어섰습니다. 타코에서 라면, 한식, 와인과 맥주바, 팝콘, 커피까지 전 세계의 음식을 한 지붕 아래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길게 뻗은 회랑을 따라 걷다 보면 다음엔 무엇이 나올까 하는 궁금함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와인바 옆에 프리미엄 티 전문점, 그 옆에 스페셜티 커피점과 일식당이 이어집니다. 포도밭 하나 없이 산지의 포도를 들여와 이곳에서 숙성하고 병에 담는 와이너리, 샌디에고에서 잡힌 참치와 방어로 회와 스시를 내는 일식당, 샌디에고에서 손꼽히는 스페셜티 커피점 버드락, 미국에서 인기 있는 트레이더 조 마켓도 있고 대형 마켓 본즈는 매장이 커서 건물 한 채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채를 한 매장으로 이었는데 가운데에 야외 중앙 정원이 끼어 있어 한쪽에서 장을 보고 마당을 가로질러 다른 쪽에서 계산을 합니다. 장 보는 길이 어느새 산책로가 된 셈입니다. 한때 군복 입은 사람들만 드나들던 훈련소에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 산책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막사 26채를 그대로 살려 만든 아트 디스트릭트입니다. 화랑과 도자기 공방, 사진 갤러리가 회랑을 따라 이어집니다. 이곳의 예술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좁은 다락방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궁핍과 고난 끝에 피어난 예술이 아닙니다. 천장은 높고 사방에서 큰 창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도자기에 직접 문양을 그려 그 자리에서 구워가는 수업이 열리고 회랑을 걷어보면 다음 문 뒤에 어떤 작품이 있을지 작은 설렘이 따라옵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밤이면 모든 갤러리가 무료로 문을 활짝 엽니다. 맥주잔과 와인잔을 든 사람들이 작품 사이를 천천히 거닙니다. 궁핍에서 핀 예술이 아니라 햇볕과 넉넉한 공간 위에서 자란 예술입니다. 리버티 스테이션의 변신은 이제 세계가 배우러 오는 이시 재생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 미국 국가사적지에 올랐고 여러 도시 디자인상과 역사 보존상이 뒤따랐습니다. 군이 떠난 자리는 흔히 쇠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비우지도 허물지도 않고 옛 건물 안에 다시 사람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군이 있던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구역도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거미줄이 앉은 을씨년스러운 막사. 그러나 다음에 올 때쯤 저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자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1775년 11월 5일 자점을 넘긴 시각 미션 산디에고 대 알칼라. 흙벽돌로 쌓은 예배당과 신부의 방, 군인 막사 몇 채. 갈대와 진흙으로 지붕을 얹은 정착지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션의 신부 2명과 군인 몇 명, 대장장이와 목수, 그리고 세례받은 원주민들. 그 시각 어둠 속에서 600여 명의 쿠메아이 사람들이 미션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미션을 직접 치기 위해 움직였고 다른 무리는 군사 요새인 프리시디오 길목을 막아 군인들이 오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단순히 우르르 몰려든 폭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작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션 예배당이 털렸습니다. 성상과 장식이 끌려 나왔고 불화살이 지붕에 꽂혔습니다. 나무와 갈대로 얹은 지붕과 벽은 순식간에 타올랐고 불길은 미션 전체로 번졌습니다. 연기와 열기 속에 사람들이 깨어났고 신부 루이스 하이메는 도망치는 대신 성난 원주민들에게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라, 나의 아이들아. 스페인 마요르카 출신의 수도사 루이스 하이메와 대장장이, 목수까지 3명이 살해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른 이들은 불타는 미션을 뒤로하고 프리시디오로 달아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미션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스페인은 이 사건을 순교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루이스 하임의 수도사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왜 원주민 600명은 미션에 불을 지르고 수도사를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1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1774년 미션은 처음 세워진 프리시디오 힐을 떠나 동쪽으로 9km 떨어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강이 가깝고 농사지을 땅이 있다는 것도 이유였지만 군인들로부터 원주민,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떼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임의 신부가 세라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는 프리시디오의 군인들이 밤마다 쿠메아이 마을에 들어가 여성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저질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773년 한 어린 여자아이가 폭력을 당해 숨졌고 그 일은 재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순교자가 된 하임의 신부는 군의 폭력을 고발했지만 원주민 입장에서 수도사와 군인은 같은 깃발 아래 함께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피땀 흘려 세운 미션을 뒤로하고 9km 내륙에 도착한 수도사와 세례받은 원주민들은 다시 강도 높은 노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예배당, 숙소, 울타리, 밭,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에서 나무를 베어 날랐습니다. 그 노동은 원주민의 몫이었습니다. 종이 울립니다. 아침 종소리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흙벽돌을 이기고 수도를 파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받는 동시에 자유를 구속당합니다. 미션을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었고 결혼도 마을로 돌아가는 일도 신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생 계절에 맞춰 바다와 산, 강과 들판을 오가며 살던 사람들에게 담장 안의 삶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도망친 원주민은 군인에게 붙잡혀 돌아와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맞고 족쇄와 나무 형틀에 묶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명분 아래 몸을 묶었습니다. 빼앗긴 땅, 짓밟힌 사냥터, 황폐해진 채집지, 가혹한 노동, 여성과 아이들을 향한 폭력. 그것이 1년 동안 쌓였습니다. 겨우 1년 만에 600명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미개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조직된 저항이었습니다. 그것이 1775년 11월 5일 새벽 불화살로 터진 것입니다. 95% 봉기는 곧 진압됐습니다. 650마일 약 1000km 해안선에 세워진 미션 21곳을 지킨 병사는 고작 300명 남짓이었습니다. 봉기 소식을 들은 지휘관 리베라 이 몽카다가 미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살이 뚫지 못하는 가죽 갑옷, 총과 칼, 활과 창을 든 원주민과의 싸움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봉기는 실패로 끝났고 그 자리에 미션은 더 크고 더 견고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스페인의 미션은 해안을 따라 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샌프란시스코, 소노마까지 흰 벽과 붉은 기와 종탑과 안뜰, 겉모습은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미션이 원주민에게 가져온 가장 큰 재앙은 채찍도 형틀도 아니었습니다. 균이었습니다. 평생 집단 생활을 한 적 없는 사람들이 담장 안에 갇혔고 그 위로 홍역과 천연두가 번졌습니다. 면역이 전혀 없던 탓에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총, 균, 쇠. 캘리포니아 원주민을 무너뜨린 것은 총도 쇠도 아닌 균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흰 회벽과 종탑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 그 아래에 원주민 4,000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성당이기 전에 거대한 묘지. 그것이 미션 샌디에고의 본 모습입니다. 1769년 캘리포니아 원주민은 약 31만 명이었습니다. 1900년 공식 센서스에 잡힌 숫자는 1만 6천 명 남짓. 130년 만에 100명 중 95명이 사라졌습니다. (2020년) 여름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던 그 계절,
세라 신부의 동상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6월 19일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 원주민과 시민들이 세라 동상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동상은 쓰러졌고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습니다. 이틀 뒤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세라 동상도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세크라멘토 주 의회 앞마당 밧줄이 묶이고 불이 당겨졌으며 쇠망치가 동상을 내리쳤습니다. 캘리포니아 곳곳에 세워졌던 세라 신부의 동상 상당수는 훼손을 피해 창고로 옮겨졌고 지금도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저지른 건 스페인 군인이었고 땅을 빼앗은 건 멕시코 지주였으며 원주민을 몰아낸 건 미국의 민병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끌려 내려온 건 세라 신부의 동상이었을까요? 세라 신부가 폭력을 직접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가 미션 시대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멕시코 총독도, 악랄한 지주도, 민병대도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라 신부만이 미션과 함께 남았습니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21곳의 미션. 그 아름다운 이미지의 맨 앞에 늘 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캘리포니아의 아버지로 불렸고 2015년 가톨릭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무렵 미션의 사망 기록이 세상에 공개됐는데 미션 안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죽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끌어내린 것은 수도사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스페인 미션 그 자체였습니다. 세라 신부는 총을 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총을 든 군인 없이는 그가 세운 미션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1833년 멕시코 정부가 미션을 해체했지만 땅은 원주민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션의 땅은 멕시코 지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1848년 미국의 시대가 열리자 골드러시와 민병대가 밀려왔습니다. 원주민은 기름진 내륙 땅을 빼앗긴 채 산과 사막의 경계, 물이 귀하고 척박한 누구도 탐내지 않는 불무의 땅에서 오랜 세월을 숨죽이며 버텨야 했습니다. 쿠메야이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대신 300여 곡의 노래로 남겼습니다. 걸어온 길과 땅의 이름, 먼저 떠난 이들의 기억을 노래가 다음 세대의 몸으로 옮겼습니다. 미션이 그들의 말을 지우려 했을 때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남았습니다. 95%, 100명 중 95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끝내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버드송이라 부릅니다. 쿠메야이는 그 노래로 살아남았습니다. 샌디에고 사부에서는 카브리오가 처음 닻을 내린 바다, 빛 대신 총소리로 배를 불러야 했던 등대, 참전 용사들이 잠든 언덕, 군대가 떠난 자리를 채운 시민들, 그리고 불에 탄 미션과 그 아래 묻힌 수천 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땅의 이름은 산미겔에서 샌디에고로 바뀌었고 깃발은 스페인에서 멕시코로 다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과 깃발보다 앞서 1만 2천 전부터 이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샌디에고라는 도시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도시는 그들의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샌디에고 오부에서는 살아남은 5%, 오늘의 쿠메야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